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TV의 장학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을 파괴하는 불공정에 대한 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상태로 법을 고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청년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공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하게 됩니다. 불공정이 만약에 사회를 지배한다면 창의적 인재와 도전 그리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은요, 국가 존속의 조건입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행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의 붕괴는 대한민국 자체의 붕괴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입법부든지 입법부인 국회든지 행정부인 정부든지 아니면 사법부인 법원도 언론도 또 사회의 구석구석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편협적이거나 편향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모든 세상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정이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활기찬 나라가 되어야 되고 사회 전체가 활력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들어온 이 정부는 그리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입법부가 법을 만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을 파괴하는 불공정의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보니까 형사소송법을 신설했는데 대통령 당선 시 공판을 정지한다. 다시 말하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러한 지금 형사소송법 신설한 이것이 기존의 헌법과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죄를 범한 것까지도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과거의 범죄까지도 재판을 정지시킨다면 헌법상 불소치 특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독립하는 그런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이번에 입법부에서 만든 이 이재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권을 침해했다.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독립하여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 있는 것을 입법부인 국회가
침해를 해가지고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특정 피고인을 위해 법망을 우회하는 성격으로 일반 국민은 받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한 이것이 바로 권력층에 관한 이 불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재판을 중단한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했거든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이런 항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통과시켰거든요. 25년 7월 1일 날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포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당선 이후 대비에 들어갔다고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이 조항은 현재 이재명이 진행 중인 다수의 형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라든지 위례시라든지 백현동 의혹 등 이런 재판을 사실 중단시킬 가능성이 제기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25년 6월 4일에 3일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첫 재판 중 당선된 대통령 논란 계속될 듯.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에 있는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에서 말해내고 있는데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이 공정하게 해서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지은 죄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입법부인 국회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면죄부를 주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건 면죄부 법안이다. 한마디로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권력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특권 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공정 원칙과는 상충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된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모든 국민이 보았을 때도 공정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불공정의 법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요소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중에 아무리 거짓말하고 왜곡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 표현을 삭제해버렸으니까 이게 선거하는 사람 후보가 자신의 행위를 왜곡하고 말하더라도 거짓되게 말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게끔 만든 법 아니겠어요? 이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 공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혹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두 번째 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앞에 법은 평등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이에요.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을 자에게만 효력이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경쟁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고 한마디로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를 과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령을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허위사실 공포죄를 행위를 그걸 삭제까지 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제37조 국민의 권리 제한, 국민이 알 권리 침해, 후보가 거짓된 행위를 주장해도 처벌을 불가하도록 하였다? 이런 것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잖아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제37조에 보면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법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허위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해도 문제가 없는. 그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정부가 거짓되고 가식적으로 거짓말한 정부면 이런 법령까지 통과를 시키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형 법정주의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제12조 형법 원칙과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명확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 헌법 12조 1항에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신문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 노역도 받지 않는데 아니 왜 거기다가 거짓말하는 거, 허위로 유세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조항을 왜 넣냐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공정성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쭉 3항, 4항, 5항, 6항, 7항까지 그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개인의 모든 것에 다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허위 정보 유행을 방치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는 법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불공정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사기지 뭡니까? 지금 서민들은 말이에요. 거짓되게 말하되 그거에 대한 큰 재판을 받는데 국민을 속이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 주권을 위임해주고 그리고 권력을 우리 대신해서 사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오라고 하는데 아니 국민을 속이는 말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입법부의 입법부.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공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포죄 구성
요건 행위를 삭제시키는 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요소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25년 5월 7일 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입법에 나면서 논란이 이제 이게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면요,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라디오 코리아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조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재명을 위한 무죄법이라는 비판적 표현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단 조항을 포함해서 사실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이재명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법치주의를 추종하는 최악의 악법이라고 얘기했어.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죠.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이게 거짓말로다가 하기 때문에 침해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죠. 전 국민을 사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 바로 지금 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행위를 삭제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공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게 이 불법적인 비공정, 불공정의 삶으로다가 모든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 간에 서로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하나의 개정안을 보면 법원 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게 뭐죠? 대법관 정원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겠다. 그리고 상고심을 적체 해소 명분으로 했는데요. 이게 위법성이고 헌법에 충돌되는 것은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대법관 수를 정치적 필요로 대폭 증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어떻게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하냐 이거죠. 헌법 제101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수의 정치 세력이 대법관 임명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양심적 독립적 판단이 위협받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법을 다 무너뜨려서 불공정이 판을 쳐버리고 마는 이런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 불공정하게 입법부가 이런 것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해서 시기와 규모 면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유리한 재판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불공정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에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법원 판결을 중단하고 연기하는 사례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로 결정한 보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비판을 산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의 논점이 뭐냐면 법원이 재판 일정이나 절차를 정치적 흐름에 맞춰 조정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분명한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인 정부도 그렇고 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잘 지켜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이 공정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첫 번째 형사소송법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헌되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특정인을 위한 특권 입법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인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하다. 또 하나는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이것도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알 권리까지도 침해했어요. 결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허위 정보가 범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요것도 뭐냐? 평가를 해보면 이것도 불공정하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했다.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입법부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대법관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제도 개선 명분이 있지만 시기나 규모가 과도했고 사법부 독립 훼손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어요.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부가 국회가 이 대법원까지 관여하거나 이 재판하는 데까지 관여한다면 그 나라가 이게 뭐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불공정한 거죠. 결론으로 보면 세 가지 모두 헌법상 권력 분립이라든지 평등권, 그 다음에 사법 독립에 대한 충돌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공정보다는 불공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쉬쉬대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정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정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천도 변경을 해서 하급심 유죄라고 해서 부적격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과거 공천률에 있어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 배제 문구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판결을 안 냈어도 하급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급심에서인가 항소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다 할지라도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2심에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것도 범법이 인정된 거니까 유죄 판결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천 배제한다고 그전에 했던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없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얼마나 행정부부터 입법부에 범법자들이 정가범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범죄의 소굴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뭐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는 이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법을 주물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겼죠. 아주 법도 모호하게 중대한 비리 기준만 남기고 다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이재명 등 재판 중인 후보자들의 공천 제한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갖다가 공천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근데 2심 있고 대법원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공천을 해주자. 이런 모습으로 이 법을 뜯어 고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 내부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실제 후보자 선출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공천의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공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청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단어는 바로 공정입니다. 입시에서도 그렇고 취업에서도 그렇고 주거와 결혼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데 그렇고 법적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공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정이 불공정을 이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소망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아니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불공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의의 사도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나라의 공정을 위해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이 공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공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서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공정함이 통하는 나라, 불공정과 싸워서 공정이 이기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앞을 향해서 노력하고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